오늘 주제는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고요. 선생님이 총 준비를 해온 게 쭉 번호 보시면 돼요. 아, 4개네. 4개를 준비해왔거든요. 4개면 딱 1시간 반 정도 이쁘게 끝날 것 같아. 자, 우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일단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를 잠깐 간단하게 다시 개념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어떤 2차식이 있을 때 는 0으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했어. 그럼 2차 방정식은 결국 뭐를 찾는 게 핵심이냐면 는 0이 되는 값을 찾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이것도 갖고 와주세요. 여기. 자리 뺏겼나 본데? 너 어디야, 자리? 그래? 준우야, 너 어디로 옮겨야겠다. 걔 원래 그 자리래. 아이, 시간 없어. 너 준우만 일로 와, 그냥. 너 가져가. 너 혹시 안쪽으로 앉을 수 있어? 한 번만? 너 마음대로 해. 너가 알아서 판단해. 그러면 이 안쪽으로 한 번만 이동해. 아, 수업이 뭔가 중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치? 나는 편집을 못 하기 때문에. 저 뭐지? 너 거 가방 맞지? 자, 할게. 자, 2차 방정식이라면 2차식 주고 는 0으로 나오는 거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2차 방정식은 결국에 0 되는 값을 찾는 x, 해를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 x 값이 한 개가 존재하는지, 두 개가 존재하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하면 바로 누굴 통해서? 판별식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근의 개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판별식은 실근의 개수만 알려주고 사실상 실근의 부호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판별식 몇 가지 갖다가 3가지 갖다가 판별식이 0보다 크냐, 판별식이 0이냐, 판별식이 0보다 작냐로 따져서 바로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얘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 2개. 얘도 실근의 개수는 2개는 맞지만 얘들아, 얘는 같은 실근이니까 우리가 근이 중복된다 그래서 중근. 그리고 얘는 허근 나온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실근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판별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2차식이 0 되는 값 x 값이 2개가 나올 거야. 알파랑 베타.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항상 하는 거 뭐가 있죠? 바로 근 2개 주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정말 잘 써먹어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 없잖아요. 두 근의 합은,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올 거고,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분이니까 a분의 c다. 요건 되게 잘 써먹는단 말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1등급과 2등급 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근이라는 걸 주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는 누구나 다 써먹어요. 1등급 나오는 애든 2등급 나오는 애든. 근데 1등급 그리고 고득점이 나오는 친구들은 항상 여기에 뭘 먼저 따져줘야 되냐면 우리가 수학에서 근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눠 떨어진다랑 똑같아. 즉 무슨 뜻이냐면 알파로 나누거나 베타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갖는다랑 사실 똑같은 거야. 그리고 그 말은 즉슨 알파를 넣었을 땐 나머지가 0 나오기 때문에 A알파 제곱 플러스 B알파 플러스 C도 0이고 A 베타 제곱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도 0이라는 사실도 꼭 찾아놔야 된다. 그래서 아까 F반 애들한테는 계속 2차 방정식, 2차 함수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근 2개 주면 근과 계수의 관계는 누구나 다 학원 다니고 과외 다니고 다 한다. 근데 애들이 요 2번은 쓸 줄 잘 모른다. 2번 좀 제발 쓰고 시작해라. 그리고 F반 애들이라면 2번 정도는 알고 넘어가면 다른 문제도 좀 고득점 문제들이 풀린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근을 2차식에다가 넣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1번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유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1번 유형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알파와 베타가 바로 근이라고 나왔대. 그래놓고 뭘 찾아달라냐면 알파분의 베타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제곱을 찾아달라라는 거지. 그럼 내가 얘들아 하나만 물어볼게. 하나만 잘 봐.
이게 지금 당장은 이 문제 쉬운 거니까 둘이 통분하면 그냥 게임 끝나거든. 그래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니까 얘는 근각계수의 관계만 알면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야. 그래서 두근의 곱은 4가 나올 거고, 혹시 이거 공식 기억나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세제곱한 다음에, 그럼 8에서 마이너스 3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12에다가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4. 그래서 정답은 4분의 마이너스 16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건데, 얘들아,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풀이고,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이 풀이가 아니야, 지금. 이건 너네들도 다 풀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분모는 1차인데 분자가 2차이거나 분모가 2차인데 분자가 1차잖아요. 즉 위아래 차수가 만약에 다르면 우리는 자꾸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위아래 차수를 통일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차수 통일. 선생님, 그럼 차수를 어떻게 통일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어떤 풀이도 있냐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도 풀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정말 통분하기가 너무 더러우면 어떡하죠? 그게 대표적으로 2번 케이스거든. 2번 케이스 봐봐. 이거 너네 통분할 수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2번처럼 케이스가 통분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먼저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야. 쉬운 거부터. 선생님, 아까 얘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푸셨는데 만약에 이 분모가 정말 더러워서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차수를 한번 통일시켜보자. 근데 이 차수를 통일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차수를 떨어뜨릴수록 좋아. 우리 아시다시피 나머지 정리에서도 요 문제 기억나? 내가 저번에 주제별 수업 했었는데 막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 이거를 막 이런 걸로 나눴어. 그랬을 때 몫이 나오고 뭐 나머지를 찾아달라는 문제였어. 그때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야, 이거 차수가 너무 크잖아. 이걸 어떻게 얘로 다 나누겠니? 라고 했어. 그래서 혹시 기억나 얘들아? 우리 여기다 뭐 곱했지 다? 너네 했었나 이거 내가? 주제별 수업 때? 주하나, 이거 양쪽에 셋 다 뭐 곱해줘야 돼? x? 마이너스 1을 곱했어. 그래서 여기다 x 마이너스 1 곱하고 여기도 x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여기도 x 마이너스 1을 먼저 곱해줬었어. 그럼 선생님, 왜 x 마이너스 1을 왜 곱해줍니까? 라면 주하나, 이거 혹시 공식 뭐 나오지? 기억나 이거? x 플러스 마이너스는 0이다가 나오지. 그럼 x 4제곱이 뭐란 소리야? 1. 그래서 얘를 다 차수를 떨어뜨렸어. x 10승은 x 4승을 제곱한 다음에 x제곱 곱하는 거니까 x제곱. x 9승은 x 8승은 1, x 7승은 x 세제곱. 이렇게 다 차수를 떨어뜨린 다음에 차수가 이제 꼴랑 뭐 3차 이렇게밖에 안 나올 테니까 이제 얘를 얘로 나누면 진짜 나머지가 나올 거다라는 게 사실 우리 저번에 나머지 정리에서 풀었던 방법이었어. 그럼 결국에 이 문제도 왜 이렇게 시작했지? x 빼기를 왜 곱하고 시작했지? 차수가 너무 컸다 이거야. 우리 수학에서 차수가 크다는 건 두 가지야. 규칙을 찾던가 다운을 시키던가야. 그럼 얘들아 봐봐, 얘도 여기 베타 제곱이고 알파 제곱. 솔직히 너네 입장에서 제곱은 크지 않은 건 맞지만 지금 차수가 너무 크다라고 가정하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다운 시킬까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무슨 작업을 해보냐면, 주하나, 아까 근이라는 건 이 식에다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되지? 근이라는 건 0 나와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이 식 갖다가 알파 베타를 한번 넣어보자 이거야. 알파를 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는 0이라는 사실 하나 찾을 거고, 베타도 넣으면 요렇게 2베타 플러스 4도 0이라는 거야. 그럼 요걸 통해서 우리 뭘 찾을 수 있냐면 알파 제곱이 2알파 마이너스 4고 베타 제곱이 2베타 마이너스 4 아니냐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알파 제곱 대신에 여기 넣고 요 베타 제곱 대신에 여기 한번 넣어보자 이거야.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모양이 바뀌냐? 알파분의, 자, 베타 제곱 대신에 얘를 넣고 그 다음에 베타분의 알파 제곱 대신에 얘를 넣어보자 이거지.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봐봐. 얘를 다시 써보면 하트 모양으로 쪼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알파분의 2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4, 베타분의 2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4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얘네 둘 순서대로 한번 다시 써보면 두 배로 묶으면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 4로 묶을게. 마이너스 4로 묶으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똑같이 통분은 할 건 맞아.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풀면 안 돼. 이 문제는 아까처럼 그냥 바로 통분해서 근각계수의 관계 사용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왜 이걸 한 번 더 이렇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냐. 만약에 통분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럼 얘 다시 한번 똑같은 답이 나오는지 보자고. 그럼 알파 베타분에 여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나올 거고 여긴 마이너스 4에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니냐 이거지. 그럼 이제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답은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은 해봐야지. 두근의 곱은 4가 나왔고 요 옆에다 써볼까? 2 곱하기 4분의 얘는 근각계수의 관계 있으면 4 빼기 8 나오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아까 두근의 곱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똑같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이해가? 그럼 얘들아 지금은 그냥 바로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됐겠지만 왜 이렇게 어렵게 풀었다? 케이스 두 번째 것 때문이다 라는 거야. 그럼 한번 시간을 줘볼게. 먼저 선생님이 쉬운 거부터 먼저 풀려볼게. 3번 한번 풀어봐봐. 3번 안 지울 테니까 3번 한번 도전해봐. 시작. 삼 번 그러니까 3번을 통분할 생각하면 이건 진짜 안드로메다 가는 거지. 자, 한번 같이 가볼까? 선생님, 통분 못하겠어요. 그치? 그럼 애들 대부분 통분 못하면 진짜 포기한다니까. 대부분, 솔직히 말하면 진짜 다 그래. RT반 아이들 대부분 잘 보면 처음에 보고 어려우면 그냥 포기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는 놈은 없을 거야. 근각에서, 근의 분리, 근의 공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근이라는 걸 한번 넣어보자 이거지. 그럼 첫 번째,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고, 그리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플러스 1도 0이더라 라는 거. 그럼 여기서 얘들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이 차수를 떨어뜨리라면서요. 차수만 떨어뜨리면 되니까 알파 제곱은으로 고쳐서 뭐 해? 여기다 넣어주고 베타 제곱은으로 고쳐서 여기다 넣어주는 게 첫 번째 풀이야. 근데 그거는 뭐 틀린 방법은 아니야. 잘하셨어요. 근데 또 케이스 스터디 2 봐볼까? 두 번째 거 봐봐. 자, 우리 똑같이 알파 베타를 넣었다고 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가 0이란 말이야. 근데 분모는 몇 차야? 3차지. 그럼 애들 또 당황하는 거야. 아니 2차면 알파 제곱은으로 고쳐서 여기다 넣으면 게임 끝났는데 얘는 또 분모가 3차 되면 또 새로운 문제 아닙니까? 라는 거야. 그럴 땐 얘들아 이렇게 해두는 게 좋아. 내가 2번 문제랑 3번 문제를 한 가지 풀이 방법으로 알려줄게. 이걸 절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고쳐서 여기다 넣지 말고 나머지 정리를 한번 써볼게. 나머지 정리를 쓴다는 건 뭐냐면 이 분모가 얘를 몇 개 갖고 있는지로 한번 분석해 볼게. 자, 이렇게 세워보는 거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을 몇 개 갖고 있지 얘들아? 이 우선 몇 개 갖고 있겠어? 최고 차항계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한 개 갖고 있어. 그 대신 문제가 생겨.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인데 마이너스 2알파니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고 플러스 1이니까 오케이 끝.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들아 얘가 몇이었어? 0이었지. 그럼 얘가 싹 다 0으로 가보니까 얘는 아주 깔끔하게 뭐로 바뀌더라? 알파로 바뀌더라. 그래서 얘는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를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이걸 알파 제곱으로 고치신 분들도 사실은 똑같이 나왔을 거야. 왜? 알파 제곱은 결국 3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알파 나오고 1은 마이너스 1가 만나서 없어질 거니까. 근데 내가 왜 굳이 또 이렇게 가르친다고 했어? 얘랑 2번 유형이랑 같은 풀이로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이제 그 반대권은 똑같이 베타분의 알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거 이제 구하면 정답이더라라는 거지.
자, 그러면 2번 한번 해볼게. 2번 시작. 풀이 안 지울 테니까 2번 요거 보면서 활용하셔도 돼요.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끝내볼게요. 자, 선생님, 이거 통분을 못하죠? 이것도 베타로, 알파로 묶지 마세요, 분모. 그냥 내려 두신 다음에, 알파, 베타가 근이라 그랬으니까 넣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 식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는 0이다 하나랑,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2도 0이다 라는 거지. 그럼 우린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로 풀어보자고. 선생님, 얘를요, 얘로 나눠볼게요. 그럼 직접 이렇게 나누는 건 사실은 되게 비효율적이고 우리 직접 인수분해 하듯이 얘를 나눠보면 되겠죠. 이렇게 얘는 물어볼게. 얘는 얘를 일단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맨 앞에 알파 세제곱이니까 알파기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아. 그러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인데 얘가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해? 플러스 3알파 제곱. 그리고 나서 플러스 2알파. 근데 나는 끝났네. 그치? 맞잖아.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인데 얘가 되고 싶으니까 3알파 제곱이 필요하고 2알파는 그냥 게임 끝난 거야.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어디로 간다라고 했어? 0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깔끔하게 이 분모는 3알파 제곱으로 게임이 끝나겠지. 그럼 이 문제는 3알파 제곱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더하기 밑에는 뭐 3베타 제곱으로 시작하겠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 풀이가 보이겠지. 여기서도 또 얘로 나눠줘도 상관없어. 얘로 나눠주면 이제 이게 몇 차로 다운될 거야? 또 1차로 다운될 거거든. 한번 그 방법 풀어볼까? 얘도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으면 마이너스 12알파니까 플러스 12알파가 필요하고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이더라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되냐? 요 밑에는 얘로 그냥 끝나버리겠지. 12알파 마이너스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그리고 여기 더하기 12베타 마이너스 6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또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또 다시 6으로 묶으시면 뭐 어쨌든 통분은 그 다음 하면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건 얘를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차수를 계속 떨어뜨리려고 노력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뭐 답은 좀 이따 불러드릴 테니까 어떻게 이렇게 푸는 과정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들아 뒷장 넘어가서요. 4, 5, 6번이면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막 6분 이렇게 줬을 거야. 그러진 않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풀어보세요. 4, 5, 6번 5분 한번 드려볼게요. 시작.
내가 알려준 풀이로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아. 뭐 4번은 떠나서 5번, 6번은 그렇게 풀리니까. 내가 알려준 풀이를 도전해봐야 돼. 자기 방식대로 풀면 주제별 수업은 의미가 없어. 답 어딨어? 왜 안 구해? 자신 있어? 4번 답 어딨어? 왜 안 나와, 4번 답? 뭐지, 왜 4번을 고민하고 있지? 이것들? 야, 이것들 진짜 내가 알려준 방식으로 절대 안 푸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시험? 시간 무조건 모자랄 텐데. 지금 5번을, 5번 봐봐. 어떻게 풀었어? 저런. 5번을 내 방식대로 푸는 애들이 없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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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끝내볼게요. 일단 4번은 답이 1이고요. 일단 5번, 6번부터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4번을 지금 고민하신 분은 조금 의아한 게 이거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만 잘 쓰면 되는데 왜 그랬죠? 4번은 그냥 힌트만 주고 넘어가면 앞에는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너스 3알파 베타는 그냥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몇 번째야?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2로 묶으면 되고 그럼 여기다 근각계수의 관계만 잘 넣으면 그냥 답 나옵니다. 얘가 14다라고 하면 그럼 답은 1이 나옵니다. 자, 얘들아, 5번 한번 가볼게. 왜 5번은 왜 쌤이 알려준 풀이대로 안 풀지? 왜 그런 도전도 하지도 않았지? 신기하네. 음.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푸니까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지금 이것들은 그래도 잘 써놨어. 몇몇 친구들은 그래도 이걸 써놨더라고. 그치? 근데 내가 분명히 아까 개념선 앞에서 1, 2, 3번 설명할 때 차수가 큰 걸 차수를 떨어뜨리는 게 우리의 목표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누가 지금 꼴보기 싫어? 알파 세제곱이지. 그럼 얘를 어떻게든지 차수를 떨어뜨려야 되잖아. 얘들아, 차수를 떨어뜨린다는 건 내가 말했지만 얘를 누구로? 얘로 나누자는 거 아니야? 왜 아무도 나눈 애가 없지? 신기하게. 왜 이렇게 쓴 학생이 없어? 물어볼게. 여기 알파 세제곱 되니까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알파지. 그럼 물어볼게. 알파 세제곱. 여기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 나오니까 없애줘야 되니까 2알파 제곱이 있어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2알파 나오니까 플러스 2알파에서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들아 얘가 뭐가 나오지? 0이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는 알파 플러스 1분의 뭐 나와? 2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아니야? 얘 2알파로 한번 묶어볼래? 분자? 약분되네.
그래서 얘는 그냥 2알파 나오네. 그럼 우린 기계적으로 저 뒤에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니야? 두근의 합이 뭐 나오지? 2. 답은 4지. 이해가? 뭐 쌩 난리들을 쳐놨더라고. 뭐 나눈 놈은 일단 1번도 없었고, 뭐 알파 세제곱 뭐 인수분해 안에 있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자, 6번도 한번 가볼게. 6번도 일단 여기까지 써놓은 친구들은 그래도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0이래. 근데 얘 또 그냥 알파 베타라고 나왔으니까 요 알파 베타 넣었겠지. 여기도 베타 넣었겠지. 근데 사실 이 6번은 틀려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풀이 방식이 안 보였을 수도 있어. 지금 보시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2알파 제곱 그 다음에 3베타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4베타라고 써볼게. 그럼 얘들아 잘 봐봐. 대답 속으로 하셔도 돼요. 얘 보시면요. 꼭 알파 베타가 둘 다 있긴 하지만 알파에 관한 무슨 차순으로 정리한 것 같아요? 내림차순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베타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상수라고 취급하면 돼. 그럼 자, 내 눈에 보이는 베타는 다 상수예요. 얘는 알파에 관한 3차식이죠. 그럼 우리 얘로 한번 뭐 해볼까요? 나눠볼게요. 자, 가볼게.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4를 자, 물어볼게요. 여기 몇 개 필요하지? 그럼 알파 세제곱,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는 필요 없으니까 더해주겠죠? 그리고 진짜 필요한 요거 써주지 않을까요? 맞죠? 주하나, 그치? 근데 얘 어디로 간다 그랬지? 0이라며. 그럼 실질적으로 얘만 남았네? 얘 쓰고 보니까 4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고 플러스 3알파 베타네. 끝났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이고 얘도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2 하니까 답 마이너스 20 끝.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제부터야. 오늘 이후로만 하면 돼, 얘들아. 자, 이제 이 유형은 끝났잖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업 통해서 주제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건 뭐야? 여러분들은 자꾸 2차식 보고 2차식 주고 근 주면 그냥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인강 배운 애들은 다 이 생각은 한다니까. 남들이 똑같이 하는 생각하고 똑같이 점수 나올 생각하면 안 되더라. 이대보고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 선생님이 4년 동안 해봤지만 이대보고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4개 학교 했잖아. 이대, 서울역, 숙문, 그리고 지금 중앙역까지 4개 학교 하고 있잖아. 시험 난이도로 따지면 사실 뭐 그 학교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서울역가 가장 아래고 그 다음에 중앙여가 선생님이 지금 중앙여가 어떻게 보면 좀 서울여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가 한 4위라고 하면 얘는 3위. 그 다음에 이대부고랑 숙문고는 사실 아예 결이 달라요. 숙문은 진짜 어떻게 보면 너 정말 수학 잘하는 애야를 판단하는 학교야. 부동의 1등급이 있어요. 부동의 1등급. 딱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는 어떻게 내도 항상 만점 아니면 1등급이야. 선생님이 작년 숙문 애들이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 숙문 2학년들이 진짜 원탑들이었거든. 서울, 너네 아마 갈무리에 그 현수막 걸렸을 거야. 정준엽이라고. 그 의대 들어가네. 걔가 뉴파이 마포에서 선생님하고 3년 안 했거든. 걔는 그냥 원탑이야, 얘들아. 걔는 어떻게 돼도 1등급이야. 만점이고, 수학이. 근데 숙문은 똑같이 PM반이 있었거든요. PM반 다니면데 PM반이 총 13명인데 9명이 전교 1등부터 9등이거든. 9명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수학 잘해를 판단하는 학교야, 숙문은. 그래서 이대부고 애들한테 숙문 시험지 주잖아? 다 토해. 하나도 못 풀어.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요야. 근데 이대는 그래도 나름대로라면 숙문과 뭐랄까 서울여랑 숙문의 중간이야. 잘하는 애도 걸러내고 못하는 애도 걸러내고 중간도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어. 근데 이대부고가 숙문보다 시간이 훨씬 부족해. 숙문은 시간은 부족하진 않아. 왜일까? 못 푸는 문제가 많거든. 그러니까 포기하는 문제들이 많아. 왜냐면 아시다시피 선생님이 작년 기준으로 숙문고 수투 평균이 26 나왔거든. 학교 평균이. 50점 대 나왔더니 2등급 찍혔어. 정확하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넘사벽 학교야. 숙문은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대부고는 그 정도는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서울여처럼 서울여는 막 1등급 컷이 막 97 이렇게 나오거든. 98 이렇게.
서울여는. 근데 그러진 않잖아, 이대부고는. 이대부고는 못해도 한 80점대 초반, 어려우면 70점대 후반에서 항상 1등급이 컷이 잘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시간 잘 줄이셔서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야 돼. 자, 그럼 내가 말했어. 다시 한 번 더. 이것까지 하면 이거는 개나 소나 다 해. 똑같은 학원비 내고 똑같은 인강비 내고 똑같이 과외 배우면 다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플러스 알파 모두 항상 생각해내야 된다. 근을 넣어서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플러스 C는 0이다라 A 베타 제곱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는 0이다를 항상 생각해내고, 그럼 도대체 얘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어떤 값을 구하라는 건데, 너무 차수가 클 때, 차수가 너무 커서 통분이 불가능할 때, 통분도 불가능하고 계산하기도 너무 복잡해. 그럴 때는 항상 요 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자? 차수를 떨어뜨리는데 목표를 걸자. 근데 이 차수를 떨어뜨리는 작업이 바로 뭐다? 나머지 정리다. 나머지를 구해서 우린 실질적으로 걔만 이용해서 구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아셨죠? 자, 이게 케이스 1의 학습이었고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만약에 자기가 주제 2가 잘 안 풀린다라고 하면 어디가 또 무너진 거냐면 나머지 정리에서 인수 정리가 무너진 거예요. 자, 우리 잠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한번 개념 설명 잠깐 해드리면, 자, 우리가 아까도 제가 벌써 말했지만 우리가 F알파는 F베타는 0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는 0, 는 0 이렇게만 배웠는데, 이게 만약에 F알파는 0, F베타는 0, 이 알파와 베타를 함수에다 넣었더니 는 0이 된다라는 건 이쪽은 나머지를 뜻해요. 즉 지금 알파랑 베타를 넣었을 땐 나머지가 0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알파와 베타로 뭐 한다? 나눠 떨어진다는 거니까 fx는 바로 최고차항 모른다는 전제하에 알파와 베타를 인수로 갖는다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0인 것만 공부하진 않았어요. F알파는 F베타는 K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단 말이야. K는 0이 아니래. 근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머지가 존재한다는 거야. 나머지가 0은 아니고 나머지가 존재한대. 근데 여러분, 우리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 어디다 써요? 맨 뒤에다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알파랑 베타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K라는 건 fx가 최고차항계수가 P라는 전제하에 알파로 베타로 나눠봤더니 몫이 P 나오고 나머지가 K가 나온다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파트에서 맨날 주구장창 선생님들이 공부시켰던 게, 는 0이면 이 뒤에 는 0이 사실은 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고, 는 K가 있으면 나머지가 K니까 뒤에다 너네 나머지 쓰지 않냐. 그래서 플러스 K를 썼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인수 정리 개념이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7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7번 문제. 자, 7번 문제 보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이 0 되는 값이 알파랑 베타가 마3이 알파와 베타가 나왔대. 그럼 우리 이 두 개를 뭐라고 불러요? 근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나한테 수업 들었으면 일단 근각의 관계 무조건 쓰시고, 플러스 뭐까지 항상 쓰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빼기 3은 0이라는 것과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도 0이라는 걸 그냥 기계적으로 써놓자. 왜? 선생님 이거 안 써먹어도요? 네, 안 써먹어도 그냥 써놓으세요. 왜냐면 그래야지만이 다른 문제 풀 때 보이거든요. 그럼 일단 써놨다는 전제하에 문제가 뭘 찾아달라냐면 F 알파랑 F 베타를 같대. 근데 뭐로 같대? 1로 같대. 그럼 얘들아, 나머지가 뭐라는 거야? 한비야? 1이라는 거지. 뭐랑 뭐로 나누었을 때? 그럼 우리 이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fx는 알파와 베타로 나눠봤더니 최고차항계수가 모르지만 나머지는 1이 나오더라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선생님,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놈은 누구였어요? 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 대신에 바로 누구를 써도 된다? 얘를 써도 되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fx는 최고차항계수가 모른다는 전제하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 이제 우리는 최고차항만 찾으면 답이네요. 문제에서 무슨 힌트 줬어요? 맨 끝에 보면 2차항계수가 1이야 라고 대놓고 줬어. 그럼 얘를 이제서야 1이라고 두면 되는 거야. 애들 생각보다요, 이거 잘 못 둬요.
이거 진짜 많이 실수하는 학생 많아요. K 안 두고 그냥 바로 보자마자 이거 그냥 식 쓰고 끝내는 친구들 많아요. 아닙니다. 이거 문제에서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구한 f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랑 같다. 문제가 f3 값 구해달라 했으니까 9 더하기 3 빼기 2니까 답은 10.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내가 한 문제 한번 풀려볼게. 뭐 F반, F반 애들은 오늘 일단 틀리면 8번, 9번 틀리면 나한테 한 대 맞는 거야. 내가 오늘 엄청나게 진지하게 해줬으니까. 9번부터 해볼게요. 시작. 죽는 거야. F학점이야. 아, 9번 풀어봐봐. 9번만 해봐봐. 힌트 줄게. 차수가 너무 커. 만약에 이걸 그런 학생은 여기는 없을 거야. 유파인 다니는데. 근해 공식 써서 알파 베타 찾으면 빨리 학원 그만두세요. 의미가 없어요. 학원이 하는 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이걸 진짜 알파 베타를 찾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제가 아껴드리는 겁니다. 준호야, 틀리면 안 돼. 아까 했다. 우린 정규 수업 때 내가 진짜 5가지야 하면서 내가 5가지 모델을 다 보여줬어. 현서야, 서진아, 정빈아, 쪽팔리잖아. 담임이 가르친 건 맞아야 얘네들이 아, 저 선생님한테 배워야겠구나 생각할 텐데 이 10마리의 새들아. 10마리의 새가 뭐야? 자, 가볼까요? 자, 일단 자기 풀이에 이거 있으면 일단은 걔네 목숨은 붙여드릴게요. 알파 베타를 넣어서 쓴 거. 이거 일단 써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 플러스 근각예수의 관계도 우리가 써놓으면 좋겠죠. 일단 목숨은 붙었어요. 주하나. 혹시 목숨 잃어야 되니? 아니지? 자, 근데 내가 문제 풀 때 뭐라고 시작했냐면 차수가 너무 커 라고 했어. 너네가 생각하는 차수가 크다라는 건 뭐 3차, 100차, 1000차가 아니라 여긴 1차인데 여기 2차면 얘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대충 얘들아, 2차가 정말 왜 큰 수냐면 10만 넣어봐도 얘는 10이지만 얘는 100이거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예요. 제곱만 해봐도. 근데 그럼 쟤는 또 아까 F반 애들은 지겨울 수도 있는데 나한테 수업 들어서 여기서 혹시 이렇게 푼 사람이 있어요? 그 학생은 그래도 내가 한 번 이렇게 길을 잡아주면 옳은 길로 갈 애야. 나름 자기 깐에는 머리 쓴다고 요렇게 푼 친구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렇게 한 다음에 자기 또 꼴에 이제 인수정리 배웠다고 요렇게 쓴 친구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혹시 자기 이렇게 풀었다. 그런 애도 없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도 우리 요렇게 푸는 문제들이 있었잖아. 막 이런 거 있잖아. F 알파는 4알파, F 베타는 4베타면, 이건 이렇게 풀었잖아. 그치, 얘들아? 요거 넘기고 요거 넘겨가지고, F 알파 마이너스 4알파는 0이고, F 베타 마이너스 4베타는 0이니까, 이 두 개 갖다가 여러분들이 요렇게는 했던 거 기억나? 요렇게는 했었지. 그치? 알반 애들도. 근데 왜 얘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왜 얘는 이렇게 풀면 안 되죠? F반 왜 안 돼? 내가 마지막에 안 되는 이유 설명했잖아. 준우야. 그치?
안 되는 이유가 뭐였지? 내가 너가 안 되는 이유 말해줄까? 그래야 상처받아서 공부할래? 자, 얘들아, 왜 이거 안 된다 그랬지? 서진아, 왜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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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난 알아들었거든? 해석해줄게. 해독해주면, 얘가 결국엔 뭐 이렇게 나왔다 칠게, 식이.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얘까지 넘겨서 fx 제곱이 서진이가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2차식이. 뭐 이렇게 나왔다 치자 이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fx를 찾으려고 하면, 주하나, fx 제곱을 알고 있는데 fx를 찾으래. 그럼 너는 x 대신에 뭘 넣고 싶어? x 넣으면 돼? 여기다 뭐 넣으면 제곱했더니 x 되지? 루트 x 아닐까? 루트 x를 제곱하면 x가 나오거든. 그러면 애들이 여기다 다 루트 x를 넣는다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이게 1차식도 아니고 2차식도 아니고 2분의 1 차수식이 나와. 그럼 우리가 fx가 얘를 답으로 인정을 못 하거든. 그럼 지금 얘랑 얘 차이점 보세요. 요 안엔 2차인데 밖엔 1차고 여기 안에 2차고 여기 1차인데 여긴 1차고 여긴 1차예요. 아,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 저는 차수가 무조건 동일해야겠군요 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수를 어떻게 저걸 다운시키냐 이거야. 그 다운시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뭐냐면 얘를 쓴 친구들은 바로 보여. 요것만 쓴 친구들은 이게 풀이가 안 보여. 근데 이걸 쓴 친구들은 풀이가 보여. 왜 그러냐? 선생님 이 두 개를요. 어떻게 제가 바꿀 거냐면요.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차수가 다 1차로 통일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방금 여러분들이 풀었던 방법으로 풀면 돼요. 이제 뭐냐? 얘 반대로 넘겨. 는 0, 는 0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부터 솔직히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거는 우리 이대부고 필수 문제잖아.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잖아. 얘 어떻게 세울 수 있어?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다가 4x를 더한 건 알파 베타를 넣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는 0이었으니까 여기도 사실은 플러스 0이 있었다. 근데 내 눈에 안 보이더라. 근데 소연아,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놈이 누구였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k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쓰고 마이너스 4x까지 넘어온 게 최종 정답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문제가 생겼지? 나는 fx를 찾고 싶은데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나온단 말이야. 이 문제는 지금 뭐야? fx를 찾아달래. 야, 이거 잘 물어봤다. 이게 만약에 f3 값 찾으시면 fx 안 찾아도 돼, 얘들아. x에다 뭔가 숫자를 넣어서 여기가 3 되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fx를 찾아달래. 여기서 어떻게 보면 조금 센스가 필요해요. 여기다 뭐 넣어야 fx 되죠? 보여요? 요 x 대신에 뭐 넣으면 여기가 막 계산이 돼가지고 x가 나오죠. 암산해봐. 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그렇지 1 넣으면 되지. 왜? 선생님 x 대신에 얘를 넣으면요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얘랑 만나서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했던 fx는 뭐냐? k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조심하세요. 내 눈에 보이는 x 자리에다 다 넣으셔야 돼요. 요렇게. 근데 얘들아 우리 k값 모르는데? 근데 k값 힌트 줬지? fx 첫 최고차항이 뭐야? 오케이 그럼 k는 1이네. 정답이네요. 자 찾아볼게. fx는 자 암산 좀 할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면 플러스 x 거기다 플러스 4x니까 뭐 나와? 5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면 없어지고 1에다가 4 더하니까 플러스 5 끝났죠? 답은 P랑 Q 더하면 답은 1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것보단 난이도 낮은 거 풀어볼게. 8번 시작. 팔 번이 더 난이도가 낮아요. 준호야, 잘해야 된다. 우리 여기서 보지 말자. F반에 있다가. 자, 8번 한번 가볼까? 일단 여기까지 자기가 써놨냐가 제일 중요하지. 알파랑 베타 넣은 거. 플러스 근각계수의 관계.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가는 끝났고 1차 함계수가 1이 K가 1이라는 거고 선생님 차수가 통일됐어요. 차수 통일되면 난이도 하예요. 이거 차수가 통일돼 있으면 우린 바로 어떻게 합니까? 요거 반대로 다 넘겼다는 가정 하에 f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k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그리고 아까 k가 가조건에서 바로 1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찾고자 했던 fx는 바로 뭐가 나오냐? x제곱 플러스 x 그냥 사라지네. 끝. 문제가 뭘 찾아달래? f3 값 답은 9 더하기 3 12 끝나겠죠. 10, 11, 12 시작. 세 문제. 유형 4개 나가기가 힘들겠구나. 근데 이거 이거 이렇게 상관없어요. 이렇게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이제 밑에가 더 차수가 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그냥 이거 기양해서 맞아. 알파 곱해갖고. 음. 유진이었나? 이름? 그치? 유다미, 한비, 현서, 소연이,
지훈이, 경훈이, 현찬이, 남인이, 소율이, 주한이, 유진이, 정빈이, 진. 아마 여기서는 선생님이 12번만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대로라면. 10, 11은 여러분들 수준으로 풀려야지만 일단 학교 시험에서 뭐 2등급 이내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2등급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옛날 교육과정을 따지면 4등급까지가 2등급이니까 여러분들 2등급 도전할게요는 사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희망회로로 생각할 수도 있어. 나 2등급이야.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말은 어떻게든지 1등급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1등급 언저리에 가니까 좀 전투태세를 하고 자 같이 가볼게. 일단 10번하고 11번은 답을 그냥 알려줄게. 10번은 2가 나오면 되고요. 11번도 2입니다. 그럼 제가 왜 12번은 한다 그랬냐면 10번, 11번 혹시 다 맞으신 분 손? 오케이. 그럼 이제 12번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면 10번, 11번을 맞아야 12번이 과연 앞에 있는 두 문제랑 차이점이 뭔지가 보이거든. 앞에 10번하고 11번은 같은 유형이에요. 이게 왜 같아요? 라고 하면 알파를 넣으면 알파가 나와요. 알파를 넣으면 숫자가 나와요. 근데 지금 12번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F1-알파를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근데 그 다음 게 문제야. 뭐? 여기가 4베타가 나와요. 여기랑 전혀 상관없는 반대 문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애들이 이제 당황해요. 내가 알던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두 문제 같은 경우는 알파를 넣었더니 숫자가 나오거나 알파를 넣었더니 알파에 관련된 식이 나와야 얘도 fx는 3이라고 쓸 수 있고 fx 빼기 3은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고 얘도 f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문자를 다 똑같이 x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자칫 잘못하다간 여기는 x라고 놨는데 여기는 x가 아니에요. 왜? 알파 넣으면 알파가 나온 게 아니라 알파를 넣었더니 반대 문자가 나왔거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내가 아까 말했죠. 이거 안 쓴 놈은 죽어라. 수업을 들을 가치가 없다. 내가 분명히 몇 번째 말하고 있는데. 제발 저 두 개를 써야 어떤 문제는 앞에 걸 사용해서 풀 때도 있고 뒤에 걸 이용해서 풀 때도 있고 둘 다 필요할 때가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저 두 개가 안 써 있었다. 특히 근각계수의 관계가 안 써 있었으면 이 문제가 안 풀렸어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이 뭐 나와? 1. 두근의 곱은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5가 나와요. 내가 말했잖아. 수학은 틀려도 되는데 과정에 이런 게 안 써 있으면 뭐하러 학원 다니냐니까. 내가 알려주고 있는데. 돈 내고 배우는데 왜 안 배우냐고. 근데 그러면 왜 이게 써 있으면 왜 갑자기 이 문제가 왜 풀립니까? 라는 거야. 왜냐면 얘 있지. 얘를 이용해서 얘를 바꿀 거거든. 근데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여기서 베타는 1-알파고 알파는 1-베타여서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 F1-알파는 4배의 베타 대신에 1-알파를 넣을 거거든. 이렇게. 그럼 얘도 F1-베타는 4배의 1-베타라고 쓸 수 있으니까 우린 이제 이걸 다 반대쪽으로 넘기면 F1-알파-4의 1-알파는 0이고 F1-베타-4의 1-베타도 0이니까 이 두 개 갖다 우린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F1-x 마이너스 4의 1-x는 K의 x-알파, x-베타라고 쓸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최고차 한계수가 뭐래? 1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두근을 알파, 베타로 갖는 건 여기 안 써놨구나. 얘 대신에 바로 뭐라고 쓰면 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했던 f1 마이너스 x는 x제곱 플러스 4x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야. 문제가 뭘 찾아달래? fx. 그럼 여기서 암산 한 번만 해주면 되겠지. 소연아 여기 뭐 넣어야 fx 나오지? 그렇지. 그러면 fx도 똑같이 다 넣어주면 답이다라는 거지. 끝. 이해 가십니까? 답이에요. 답은 34가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2차 방정식이고요. 이제 마지막 2차 함수 남았는데, 일단은 잠깐 한 1, 2분 정도만 잠깐 쉴게요. 끝났던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F반 애들은 오늘 여기 잘 들어도 얻는 거 많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이거 잘 못 다뤄줬어요. 수업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자, 아마 여러분들 알바는 아까 민호쌤이 말했던 걸로 기억해요. 혹시 대칭성 배웠죠? 안 배웠나? 2차 함수. 안 배웠어? 안 했어? 가볼게.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게 좀 주제별 수업이니까 조금 플러스 알파를 배워두는 게 좋잖아. 우리 수학에서 이제 어차피 선생님은 딱 유형 3번 하고 끝낼 거니까 나중에 선생님 말이 언제 좀 힘을 얻을 거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이랑 이제 미적분 들어가면 좀 힘을 얻을 텐데 우리 수학에서 위에 차수 있죠. 우리 x에 n승 했을 때 최고창이 이 n값이 짝수일 수도 있고 n값이 홀수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1차면 1이고 2차면 2고 3이면 3차 홀수 짝수로 나눠지잖아. 그럼 신기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일단 칠판 개념 들어야 돼. 신기하게 홀수들은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 요 앞에가 만약 양수라고 하면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에서 끝나요. 그래프가. 신기하게. 잘 봐. 1차. 그쵸?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에서 끝나죠? 3차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에서 끝나요. 5차 그래프 그려볼까요? 5차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계속 연장선으로 이어지는데 어쨌든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에서 끝나는 게 홀수 차수들의 특징이고요. 짝수는요.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에서 끝나요. 그래서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4차 함수는 W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6차 함수는 W가 계속 연장선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면 돼. 그래도 어쨌든 특징은 같은 쪽에서 끝나요. 짝수 차수들은 같은 쪽에서 끝나지만 홀수 차수는 반대에서 끝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홀수 차수들은 딱 가운데 선을 그어보잖아요. 딱 선을 그어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 놈을 Y축 대칭하는 게 아니라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 즉 원점 대칭하면 반대쪽 모양이 나와요. 데칼코마니. 그러니까 데칼코마니를 두 번 접어야지. 이렇게 접고 그 다음 이렇게 접으면 모양이 연결이 돼요. 얘도 보실래요?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인데 그걸 다시 위로 접으면 이렇게 나와요. 얘도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면 요 반대쪽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에 차수가 홀수인 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함수라고 하고 기함수는 다시 말하면 원점 대칭 함수라고 해요. 이 원점 대칭은 다시 말하면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둘 다 내포하고 있는 걸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딥하게 몰라도 돼요. 일단 그냥 들어만 놔도 돼. 그러면 선생님, 짝수 차수는요. 어때요? Y축만 그어봐도 접었다 피면 정확하게 데칼코마니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짝수 차수는요. 우함수라고 하고요. 얘는 Y축 대칭 함수라고 해요. Y축 대칭은 말 그대로 얘 말고 그냥 Y축 대칭 함수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 대표적인 바로 우함수, Y축 대칭 함수가 2차 함수가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이 문제가 특히 2차 함수는 고난도로 올라갈수록 바로 이 대칭성을 무조건 사용합니다. 대칭성. 근데 뭐에 대한 대칭성이냐? 무조건 Y축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어떤 2차 함수든지 X축, Y축에 어디에다 그림을 그리든지 간에 항상 이 모든 2차 함수는 자기의 축을 기준으로 다 데칼코마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자, 근데
이 축을 갖고 있고 대칭성 때문에 찾을 수 있는 성질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잘 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길 축이라고 할게. 근데 얘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잘 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서 똑같은 한 걸음씩 옆으로 가볼게. 2. 한 걸음 뒤로 가볼게. 0. 그러면 2 넣은 거랑 0 넣은 건 높이가 어떻겠어? 대칭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겠지. 얘네 둘은 같아.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1 축으로부터 4걸음 더 왔어. 그럼 여기는 5가 될 거고 4걸음 뒤로 갔어. 그럼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여기랑 여기 거리가 지금 같아. 그러면 이 두 개 숫자 넣은 것도 어떻겠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보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0이랑 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1이 나오고 마3이랑 5를 더해서 2로 나누면 1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가운데를 뭐라고 말하니까? 평균이라고 하니까. 바로 마3과 5의 평균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1이 나오더라 라는 거지. 따라서 이 이차함수는 대칭성을 갖는데 여길 우리가 축을 P라고 하면 이 값을 A, 이 값을 B라고 할 때 만약에 FA, 얘를 FX라고 한다면 FA와 FB는 높이가 똑같더라. 즉, 이 A를, B를 넣어서 나온 FB와 A를 넣어서 나온 값이 같다라는 게 보이는 순간 우린 뭘 쓸 수 있다? A와 B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누가 나오더라? P라는 축이 바로 나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학교 시험이 축이 P야, A 넣었더니 B 넣었더니 같아 라고 이렇게 알려줄까 쉽게? 그럼 개나 소나 다 맞추겠지. 그래서 이거를 돌려서 말해준다 이거야. 돌려서. 너네 이거 뭐라고 대답했어? 잠깐만 물어볼게. 복소수에서 이거 어떻게 대답했어? 이거 너네 뭐라고 대답했지? A는 무슨 수? 음수. 그리고 0이 아닌이란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B도 물어볼게. 너네들은 이 식을 뭐 제곱하거나 어떤 계산을 이용했어? 안 했지? 근데 너네들은 이 식을 보자마자 이거를 너네들한테 돌려서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았잖아. 똑같아. 얘를 A와 B의 가운데가 축 P야 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면 모든 애들이 다 풀 것 같으니까 이걸 돌려서 말해줘. 어떻게 말해주냐면 이렇게 말해. 이렇게 알려준다 이거야. 그럼 너네들이 저 식을 보고 선생님 저 식이 나에게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게 바로 축을 돌려서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 축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아까 아시다시피 A와 B를 더해서 뭐로 나누면? 2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축이 나온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 A랑 B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따라서 요 A와 B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게 바로 뭐다? 이차함수의 축을 돌려서 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한번 문제 내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준다 이거야. F 1 플러스 X랑 F 2 마이너스 X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이게 애들은 막 난리 난다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fx에다 진짜 1 플러스 x를 넣으라는 건가? f2 마이너스 x를 넣으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 선생님 a를 넣고 b를 넣었더니 같다라는 건 a와 b의 중앙값이 축이 나온다는 건데 얘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하자니까. 얘가 a야. 얘가 b야. 그러면 fa는 fb잖아. 그럼 아까 a랑 b랑 뭐 하면? 둘이 더하고 2로 나누면 축이랬지.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x는 어차피 뭐 돼? 사라지지. 그러면 1과 2를 더한 그리고 2로 나눈 바로 누가? 2분의 3이 아마 뭐일 것이다? 축일 것이다 라는 걸 돌려서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바로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fx는 축이 2분의 3이야.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해 가세요? 진짜 이해 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알잖아. 수학자들은 또 이것도 바로 알려주기 싫은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안 알려주면 또 다시 어떻게 또 알려줍니까? 라고 하면 잘 봐. 이제 너네들한테 이제 좀 짜증내게 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여기는 갑자기 뜬금없이 x야. 근데 여기가 2-x야. 그럼 애들이 맨날 이것만 봐왔던 친구들은 이것도 새로운 거래. 그런 거 아니지 얘들아. 우리 눈에 뭐가 안 보이지?
요 앞에 사실 뭐가 있지? 그렇지. 플러스 0이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뭐냐면 F0 플러스 X랑 F2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난 0이랑 2를 더해서 2로 나눈 얜 축이 뭐다? 1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바로 또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최고차항계수가 A고 축이 1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가 가십니까? 저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이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칭성이야. 대칭성. 근데 그 대칭성을 어떻게 알려준다? 축이 P야 라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식 하나를 던져주는데 이 식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것 자체가 사실은 축을 의미하니까 너네들이 이것만 보고도 알아맞힐 수 있어야 돼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제가 1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3번 보시면 fx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자, 한비야, 너 입장에선 지금 fx가 모르는 문자가 몇 개야? 3개지. 그럼 자, 여러분, 너네 최소한 나한테 저번에 그거 들었나? 수업? 주제별 수업 한 번 들었으면 내가 그때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모르는 문자와 식의 개수는 어때야 돼? 그렇지, 같아야 돼. 그럼 지금 모르는 문자가 3개니까 식도 몇 개 필요하지? 3개 필요하거든? 근데 이 문제는 땡큐인 게 F4-X가 누구랑 같대? F2 플러스 X랑 같대. 선생님, 얘랑 더하고 2로 나누면 축 아닙니까? 둘이 더하면 뭐 나오지? 6. 2로 나누면? 그럼 얘는 X는 3이라는 게 축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모르는 문자가 3개였던 걸 몇 개로 줄일 수 있어? 2개로 줄일 수 있어. 어떻게? fx는 최고차항 모르고 축이 3이면서 여기를 C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그럼 이제 우린 최고차항이랑 상수항만 알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알려줬어? 그럼 안 알려줬어 얘들아. 그냥 최고차항 계수는 뭐라는 것만 알려줬어? 양수야 라는 것만 알려준 거야. 그럼 얘들아, 얘는 못해도 축이 3이니까 이건 너네도 할 줄 알잖아. 여기가 3이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나도.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걸 기준으로 이 이차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을 거야. 엘리베이터 타고. 그럼 물어볼게. 어쨌든 아래로 보려면 이거 웬만하면 다 대답하더라고. 그래도 중학교 때 배웠나 봐. 이차함수인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야. 그럼 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값은 어떻게 돼? 커지겠지. 왜? 축으로 가까워질수록 내려가잖아. 축으로 멀어질수록 커지잖아. 그래서 문제가 뭘 물어봤어? 가장 큰 값을 찾아달래. 그러면 축으로부터 가장 먼 숫자를 골라내면 돼. 누가 가장 멀어? 3으로부터 가장 먼 거. 1번은 3 차이 나고 2번은 2, 3번은 1, 4번은 0, 5번은 1 차이 나니까 누가 제일 멀어? 0.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 이거 좀 너무했고 사실 이제 14번을 풀어야 되는데 자, 한번 여기 난 있는지 한번 봐볼게. 그래도 틀려도 좋아. 틀리라고 낸 문제야. 14번 한 번만 풀어봐봐. 14번. 틀려도 좋아. 자기가 막 공부에 대한 욕심이 안 생겨서 좀 자극적인 말을 들으면 공부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한테 와. 내가 거의 뭐 자살 직전까지 보내줄 수 있어. 그 대신 그 말을 듣고 참으면 걔 공부 성공해. 내가 너네들의 장단점을 다 말해줄게. 나름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나랑 한 달 정도 같이 한 친구잖아. 나 나름대로 머릿속에 데이터가 있거든. 이 새끼는 이래서 안 된다. 이 새끼는 저래서 잘 될 거다. 어. 야, 근데 이거 진짜 푸는 친구가 있을까?
풀었어? 몰라, 나도 답은. 확인해봐야겠다.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과정이 써 있으면 돼. 어. 그래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문제를 포기했겠죠? 가족권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야. 오케이. 맞았어. 잘했어. 다시. 잘했고. 다시. 잘했고. 다시. 오케이. 같이 한번 가볼게.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설명한 걸 밑에 써 있냐가 중요해. F2-X가 F2 플러스 X랑 같대. 선생님, 이거 축 알려주는 거죠. 그렇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X는 2 나와요. 그럼 축이네요. 그럼 얘는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림까지 선생님 제가 한번 추론을 해본다면 X는 2라는 게 대칭축이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서 얘가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나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최고차항계수 알려줬어요? 최고차항계수가 3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얘는 양수니까 이렇게 시작할 거야. 그리고 최고차항도 알려줬으니까 얘는 3이라고 하면 될 거야. 됐죠? 자, 이제 B는 아직 몰라요. 여기서도 모르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fx는 5,0에서 x축과 만난대.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 제가 그린 이 두 가지는 x축과 만나나요? 안 만나요. 그럼 얘가 조금만 더 내려와 볼게. 조금 더 내려와서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였다라고 하면 지금 얘는 축도 2를 만족했고 최고차항계수도 양수니까 그래프 기억 맞았고 여기서 지금 5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잖아. 2보다 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난대.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차함수는 무조건 대칭이라고. 몇 걸음 차이나? 그럼 여기서 3걸음 뒤로 가야 돼. 그럼 여긴 무조건 뭐야? 그렇지. 자, 이렇다는 전제하에 이제 시작해 볼게요. y는 3의 x-2의 제곱이고 플러스 b거든요.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어. 마 3의 제곱 9, 9, 3, 27. 27에다 뭔 짓 해줘야 0 나와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7이거든. 나는 fx를 다 찾았어요. 그래놓고 기억, 니은, 디귿 가볼게요. 기억.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서, 자, 마이너스 2면 여기거든요.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서, 얘는 솔직히 최대치에서 문제네요. 여기 선생님이 빗금친 데서 무슨 값 찾아달라? 최대값 찾아달래. 그럼 누구 넣었을 때야?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어보면 마사의 제곱 16, 48에서 27 빼니까 뭐 나옵니까? 오케이, 기억나. 니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x는 2에서 최소값 같냐? 이 그래프 자체가 가장 낮을 때가 2에서 같잖아. 오케이, 니은도 맞겠네. 디귿 까볼게. 그러면 1과 5를 두근으로 갔냐? 아니다. 마이너스 1과 5를 갔더라.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나왔다. 그럼 솔직히 이 문제는 최대 최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 걸 배워야 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설명해주고 싶었던 건 이거야. 여러분들 이제 솔직히 말해봐. 이거 여기 다 몰랐을 거야. 다 포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을 거야. 저게 무슨 뜻이야 라고 했을 거야. 근데 오늘 수업으로 이제 이게 대칭을 의미하는 거고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축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설명했더니 15번을 풀라 그러면 틀리거든. 근데 15번을 풀라 그러면 앞에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 쪽을 기억하면 또 푸는 학생들이 있어. 15번 시작. 과연 푸는 친구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소 뒷걸음 치다가 맞히는 놈들이 있겠는데? 아, 이게 다른 방법으로 풀었구나. 어? 답이 그거야? 어? 맞았네? 아, 이거, 이거 아니에요? 아니, 소 뒷걸음 치다가 맞춘 건데. 잠깐만. 어, 됐고. 어, 어, 됐고. 안 돼. 안 돼. 아,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풀이가 안 돼. 맞았고. 어? 이게 뭐지? 됐고. 자, 지금 제가요, 답을 맞춘 학생한테도, 답은 1이에요. 답을 맞은 학생한테도 지금 안 돼, 라고 알려준 이유가 뭐냐면, F-1이랑 5 넣어서 찾은 새끼들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왜요? 그랬으면 제가 대입하라고 가르쳤겠죠. 그 위에 것도 다 대입했겠죠. 2-x 넣고 2 플러스 x 넣었겠죠. 13번도 4-x 넣고 2 플러스 x 넣었겠죠. 자꾸 여러분들이 사람은 자꾸 쉬운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보이는 것만 자꾸 하려고 그래. 왜 마이너스 1하고 5랑 왜 넣냐고요. 난 넣으라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지금 둘이 같대요. 그러면 일단은 2위. 그래도, 얘는 그래도 있다. 오케이. 라고 한 애들이 뭐냐면, 이거 는 K라고 둔 다음에, fx를 이렇게 시작한 친구들. 그리고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A. 근데 여기서 대놓고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라고 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래도 이렇게 시작한 친구들은, 아유, 그래, 봐줄게. 이것도 맞아. 인수정리로 푼 거야. 그냥 얘네들이 같은데 뭐로 같은지를 모르니까 는 K라고 둔 다음에 식 세우고 뒤에 플러스 K를 했잖아. 아까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는 K라는 건 나머지가 K라는 거니까 마지막에 K 쓰라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어? 2차 함수의 최대값이 9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전개해서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값이 9다 이용한 애들은 그래 그냥 조금 박수는 쳐줄게. 그래도 요 개념을 떠올렸다니. 박수. 좋아 이거. 왜냐면 앞에 문제들은 다 이렇게 풀어야 됐거든. 근데 내가 지금 2차 함수 파트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주제별 수업에서 대칭성을 이용하라고 거기다 넣어놨거든. 근데 한 대칭성 이용하는 애가 한 4명? 5명밖에 없었어. 어떤 친구들한테 됐어 라고 했던 친구가 뭐였냐면 왜 마이너스 1과 얘들아 잘 생각해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1과 5를 넣었어. 뭔지 몰라. 마이너스 1을 여기라고 할게. 5를 여기라고 할게. 그럼 물어볼게 소연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나온 F-1이고 여기가 5를 넣어서 나온 게 F5가 여기거든. 둘이 같니? 달라. 높이가 다르잖아. 그럼 최소한 마이너스 1과 5를 넣었더니 높이가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런 그림이 돼야 되지 않겠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여야 되지 않아? 그래야 F-1, F5가 높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 말 뜻은 얘와 얘 뭐가 중점이 중앙값이 뭐 나와야겠다. 축 나와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축을 2라고 찾으셨어야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 걔는 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쓴 친구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풀려. 왜?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은 여기서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자동적으로 9거든. 그럼 다 끝났잖아. 모든 문제가 다 풀렸잖아. 뭐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되잖아. 축 하나 찾았는데 식이 다 구해졌어. 문제가 뭘 찾아달래? 이래놓고 A, B, C 찾아. 그럼 답이지 뭐 전개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뭘 찾아달래? 이거는 이제 여기서 A, B 값을 찾았고 1단계, 2단계가 2x 플러스 1이 0 되는 값을 찾아달래. 그럼 이건 갑자기 무슨 문제로 바뀌어? 우리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지. 얘가 0 되는 값이 뭐 나와? 얘가 0 되는 값. 인수분해 되나? 마이너스 5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5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5면 되겠다. 그래서 x값 찾는 게 사실은 이제 진짜 답이 되는 거고. 이해 가십니까? 그 두 개 뭘 찾아달래? 합구해달라 그랬으니까
EX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2랑 4가 나오고 X는 마이너스 1이랑 2가 나와서 둘이 더해서 정답은 1. 이렇게 답이 됐던 거야. 설마 또 여기다 fx 구하고 EX 플러스에 넣었으면 이거는 자기가 배운 걸 또 안 써먹은 거지. 자, 어쨌든 이건 나중 일이고 얘들아. 이거는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건 잊어도 돼. 내 말은 이거는 그래도 선생님이 박수 쳐준다니까. 인수 정리를 떠올렸다는 거 되게 잘한 거야, 사실. 근데 제가 이 문제에서만큼은 대칭성을 이용했었냐. 이게 조금 아쉽다 이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주제 4가 남았는데 주제 4는 뭐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계기가 된다면 또 한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잠깐 설명하자면 등급업 특강이 이제 혹시 받았어요, 신청서? 오늘 나갈 텐데 등급업 특강이라고 신청서를 줄 거야. 이 등급업 특강에 대한 성격 설명하고 수업 끝낼게. 우리 다음 주면 세미파이널 시작입니다. 세미파이널이 들어가면 개념 수업이 없어요. 문제 풀고 문제 질문하고 케어 받고 거의 그 시간에 가까워요. 근데 등급업 특강은 그런 애들 중에 선생님 저는 아직 솔직히 말하면 아직 개념이 많이 부족해요. 이런 주제별 수업이 필요해요. 라는 애들 대상으로 일요일 날 1시부터 4시였나? 이렇게 깔아놓은 수업이야.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4주 동안. 그거 필요한 학생들 신청하라는 거니까 잘 읽어보고 고민해보고 신청하세요. 자기 맨날 와서 퍼질러 자고 일요일 날 돈 아깝게 할 바에 하지 마시고 자기 진짜 이번 시험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생각하면 수업 잘 듣고 일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수업 들을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신청하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